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의 최일범 교수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4월에 이달의 철학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목이 신의 전쟁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영국 출신의 여성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예요. 물론 본명은 종교학자인데, 그 카렌 암스트롱에 대해서는 저도 일찍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카렌 암스트롱의 그 저서를 처음으로 제가 접했는데, 그 책을 접하고 나서 저 자신이 이 카렌 암스트롱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팬이라고 할까요? 제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그런 철학자, 또 종교학자, 철학자보다는 사실은 종교학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이분은 본래 수녀 출신이에요. 이 소시적에 청소년 시기에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한 7년 동안 수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속으로 나와서 속세로 나왔어요. 수녀를 그만두고 나와서는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영문학 전공해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영국의 대학에서 영문학의 그 문학을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런 종교학, 철학, 특히 종교학 분야의 수많은 저수를 지금까지 남겼는데요. 이분은 1944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을 넘어섰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카렌 암스트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4년도에 영국 우스터셔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분이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17살에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로마 카톨릭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7년 만에 환속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 뒤에 런던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강의를 하고, 근데 그 이후로 종교학자로 삶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 비교적 초기에 나온 책이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저 자신이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슬림,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그 종교의 정점으로 하는 모슬렘들, 그러니까 아랍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아랍과 유럽.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중동 지방에 뭐 이라크다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다, 특히 이라크를 우리가 기억하죠. 한 30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도 있었고, 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그런 현대에 와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많은 그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미국을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생생하게 살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대체로 그 아랍, 뭐 이슬람 그러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심지어는 야만적이고,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그 무슬림, 그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를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 카렌 암스트롱의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 그게 상권 학원 두 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상권 학원으로 나온 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오늘날 서구의 근대 문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아랍의 중세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유럽 문명을 얘기하면 그리스에서 그리스 문명, 소위 헬레니즘이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이 또 종교적인 근원이 돼서 그 그리스 철학과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의 기독교 문화가 서로 결합되어서 오늘날 유럽 문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고대 그 그리스 문명이 사실상 유럽 사회에서, 유럽의 중세 사회에서는 끊어졌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끊어졌던,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 그리스 고대 문명을 그러면 중세 사회를 통해서 근대 유럽 문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달해 준 그 매개자, 전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랍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방대한 사상을 아랍인들이 보존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후에 그것이 유럽 사회로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근대 문명을 일으킨 르네상스, 그럼 여러분 르네상스가 뭡니까? 르네상스의 뜻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문명을 다시 일으켰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다시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다시 일으켰다고 할 때 그 원천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상들이 어디에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왔다? 아랍 문명권에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중세 이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중세, 특히 고대에 가까워질수록 아랍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발전된 문명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재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아랍과 기독교가, 특히 무슬림과 기독교가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전쟁만 하고 서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관계만은 아니었다. 네. 특히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특히 이 책에서 카렌 암스트롱은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 그 인류가 얼마나 그 종교를 왜곡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서 카렌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뭐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구해서 보게 되신다면은 이 책의 머릿말, 이 책의 머릿말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머릿말의 제목은 뭐냐면 종교는 본래 폭력적인가? 예요. 이 책의 제목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카렌 암스트롱은 먼저 종교는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지성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9.11 테러라든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라든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많은 또 전쟁의 문제, 그건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고 있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죠. 역사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면에 그 기독교와 그 무슬림,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 사회를 보면 뭐 100년 전쟁이다. 그리고 뭐 유럽의 기사단들이 연합을 해서 뭐 이스라엘을 그 회복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하고 100년을 싸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편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종교라는 게 이게 모든 그 전쟁의 원인이로구나, 원천이로구나. 그래서 급기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대화, 근대 문명이라는 거, 유럽의 근대 문명, 6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알고 있는 그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중세 문명의 핵심인 종교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 인간이 문명의 주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주도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문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그 산업혁명이 오늘날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져서 앞으로 과학이 온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현실을, 그런 미래를 우리가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을 신봉하는, 오늘 과학을 신봉한다고 할 정도까지 과학은 거의 어떤 신앙의 그런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경향을 갖느냐 하면, 과거의 역사를 비판할 때 종교가 리드했던 역사는 폭력적인 역사였다. 종교의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느냐.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를 지우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인류에게 하나의 허구고 허상일 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종교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바로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종교는 심지어 인류의 역사에 해만 끼쳤다고 인식하는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반성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동양 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카렌 암스트롱의 견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카렌 암스트롱의 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저는 동조적이에요. 어째서 그런가?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상하다. 왜 동양 철학하고 특히 기독교 또는 무슬림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도 이 카렌 암스트롱은 놀랍게도 불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고전인 노너, 맹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책에서 이 카렌 암스트롱이 가장 깊은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은 공자도 맹자도 아닌 묵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자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붓다에 대한, 불교에 대한 책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의 진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제 읽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제가 관심 가지고 이분의 책 중에 읽은 것은 이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하고, 제가 오늘 이 책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축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 책, 신의 전쟁이라는 이 책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카렌 암스트롱에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쓴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보면,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는 철학, 특히 서양의 종교, 서양의 철학, 서양의 역사,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역사적 배경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철학은 절대 역사와 유리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역사와 유리된 철학만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허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저는 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성균관대학에 있고 이제 유학을 전공하는 이제 세분화되다 보면 저는 유학, 특히 한국의 유교, 한국 성리학, 한국 양명학 이런 분야를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뭐 제가 깊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의 경험이 역사보다는 철학적인 그 논리,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철학적 그 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굉장히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그 철학이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리드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건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된 데에는 우선 조선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조선의 이른바 도학자들, 성리학자들은요 19세기 말기 심지어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까지도 멸망한 조선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또는 뭐 책임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이렇게 조선이 멸망하게 된 그 역사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때 조선의 사상, 조선의 이념을 이끌었던 그 성리학, 도학은 어째서 그 조선이라는 역사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영남학파와 뭐 기호학파와 뭐 이런 데 대해서 누가 더 올바른 주자학적인 계승자냐 뭐 이런 거에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보고 접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몰입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배경을 제가 스스로 반성해 보니까 역사의식이 없이 단지 철학에만 몰입했을 때는 이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종교에도 똑같이 저는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기독교를 순수한 종교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종교적 신앙만을 강조하게 되고 역사와 유리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식을 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카렌 암스트롱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학자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 철학, 종교, 심지어는 문학, 예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뭐 이 책이든 카렌 암스트롱의 그 글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장이 너무 유려해요. 아름답기까지 해요. 근데 물론 영어로 직접 읽을 만큼 영어에 제가 그 뭐랄까요 조예가 있다면 더 깊은 감명을 받겠지만은 저는 뭐 그 정도 영어 실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번역된 이 책을 번역한 분은 정영목 선생인데요.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했을까 감탄하고 뭐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감사의 인사라도 하고 싶은 정도로 참 번역을 잘했는데 그 번역을 통해서도 카렌 암스트롱의 문장이 얼마나 문학적이고 유려한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철학만 공부한 사람은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문장을 쓴다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카렌 암스트롱은 자칫하면 오해도 할 수 있는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면 오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려한 문학적 표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책에서 보여줌으로써 이 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술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아주 한층 더 몰입시키는 그 문장 속에서 물론 여기서 이것은 영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전달된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문장 그것이 중국식이든 영어식이든 우리가 그걸 배우고 우리 한국어를 문학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카렌 암스트롱의 문체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하면, 종교는 우리 인류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 특히 21세기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어딥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 들어갔죠.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러시아라는 거대한 일종의 제국이 이런 작은 나라를 침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죠. 우리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적인 이 전쟁은 종식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는 한 70년, 80년 가까이 굉장히 번영 시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과학은 발전하고 산업은 발전하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정말 지질이 못 살았던 그 1940년대, 50년대, 그리고 우리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부국이 되어서, 물론 남한만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 경제 강국으로서 오늘날 상당히 그 진보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념적인 갈등, 정치적 갈등, 어떤 문화적 갈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반전시켜서 평화롭고 살만한 사회, 우리가 모두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인문학자로서 카렌 암스트롱이 주장하는 종교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무의미하고 종교는 전쟁의 온상이다.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폭력적이다 라고 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그러나 물론 문제는 우리가 종교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종교를 올바르게 현실에 구현할 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지,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종교를 잘못 배운다면 종교는 또 하나 새로운 십자군 전쟁, 새로운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의 그런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와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함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요. 3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현대까지 그 종교와 정치, 역사의 그런 정말 파노라마를 이 책에서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꼭 공부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